자, 이제 시장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. 월요일 코너는 JYP 클럽 박재연 대표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설 연휴 좀 들어갔으면 좋겠죠. 그죠, 오늘이 설이기를. 이번 주를 보내야지 그래도 설 연휴를 맞이할 텐데. 그렇죠. 자, 뭔가 좀 두둑해야 되는 이 세뱃돈을 안 주네요, 시장이 잘. 그러게요. 좀 쉽지 않아 보일 것 같은데 네. 말씀을 아까도 앵커님 하신 것처럼 넷플릭스 실적이 안 좋잖아요.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. 실적이 네.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가이던스가 떨어졌죠. 앞으로 우리가 이만큼 할 거예요라고 하는 그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나 뭐 신규로 이제 가입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생각했던 것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. 뭐 경쟁이 좀 심하다.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나스닥이 그래서 뭐 더 부담을 받을 수 있겠죠. 이런 시장 분위기라는 게 결국은 뭐 엄청난 PER을 받고 밸류를 받고 성장할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기업들이 네. 실망을 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좀 투영을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다른 거보다 이제 좀 중요한 게 러시아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세요, 이거 생각보다. 아직까지는. 네, 네. 이게 뭐 만났죠. 만났는데 21일 날 1시간 반 동안 미국 국무장관이랑 러시아 외무장관이 만났는데 또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. 그렇죠. 뭐 유용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고요. 뭐 이제 치워라 군대. 내가 왜 그래야 되냐 우리 땅이다. 뭐 이런 이제 사실 너도 맞고 너도 맞는 얘기를 좀 하다가 그냥 나온 정도 네. 이건데 혹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곧 침공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지금 일단 미국의 탄약이 우크라이나에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. 그리고 발칸반도 쪽에 있는 또 다른 국가들이 미사일을 좀 우크라이나 쪽에 보내놓는다고 해요. 네, 미국의 항모 전단도 이 동아시아 쪽으로 지금 와 있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왠지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느낌인 건데, 근데 그렇다고 뭐 꼭 뭐 전쟁이 나는 거냐 이건 아니겠지만. 전쟁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. 그렇죠. 누가 그러겠어요.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 국무부에서 우크라이나의 미국 대사관 직원 가족들을 24일부터 대피할 것을 권고했다고 해요. 그래서 뭐 그건 이제 형식적이고 적인 건 뭐 그냥 정해진 그 매뉴얼대로 뭐. 그때 불안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만약에 우리 쪽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네. 정말 불안한 얘기거든요. 근데 더 재밌는 건 하나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보다 좀 못하잖아요. 뭐 미국이 우크라이나랑 뭐 또 하고 뭐 러시아랑 해서 뭐 싸움이 날까봐에 대한 이런 불안감보다 대한민국이 느끼는 불안감이 더 큰 거를 뭘 찾아봐야 될까 해서 봤는데 미국 안에서 이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어요. 근데 네. 이 설문조사가 보니까 가장 지금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뭐냐? 뭐 인플레이션도 있었고요,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상황도 있습니다. 근데 그 바로 위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? 북한 미사일이에요. 네. 네, 생각보다 우리는 뭐 워낙 쏘니까 뭐 올해만도 한 6번. 그쪽 많이 쐈죠, 그죠? 눈만 뜨면 쏘고 있으니까 그냥 또 그냥 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.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그런 겁니다. 아직 역시 내전 중인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. 역시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. 그러니까 미국의 설문조사를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대치 상황보다 북한에 대한 우려를 미국 여론조사의 일부겠지만 그렇게 한다고. 그래도 어쨌든간 이제 먼 나라인데 네. 내전에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급상으로는 좀 불리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뭐 오미크론 환자가 좀 피크아웃되고 있다는 게 미국에서 보여지고 있고 네.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네. 그나마 달러가 너무 크게 오르진 않았고요. 또 금리도 말씀하셨다시피 1.75 이 정도니까 거의 뭐 2% 간다 이랬었는데 그렇죠. 이게 그나마 우리나라 증시를 좀 후퇴하는.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미국 금리는 후퇴했는데 금요일 날 우리 또 국내 로컬의 이제 시장의 금리는 뭐 난리 없어. 하루짜리가 5%까지 호가 나오고 막 그랬대요. 채권 시장 얘기는.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네. 뭐 힘을 전혀 못 쓰고 개별 기업에 대한 개별 호재나 개별 재료들 전혀 다 무시되잖아요. 네네. 아까 뭐 외국인 수급 봤지만 빅텍 이런 게 사실 저 외국인 그쵸. 아니죠. 저건 외국인이 아니에요. 네. 저건 이제 그렇죠. 네. 네.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나 뭐 기관 수급은 딱히 볼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여기에 뭐 악재를 찾자면은 일단 또 일발장전에 악재 쭉 열거하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다 해버리면은 그럼 좀 나은 걸 찾아보자면 네.
나스닥이 일단 조정을 더 많이 받았다라는 거를 좀 인식을 좀 해보시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거기서 받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이 물론 이제 다른 세계 시장에서 완전 따로 놀 수는 없어요. 따로 놀 수는 없겠지만 추가 하락이 굉장히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 왜 그러냐면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다는 건 나스닥은 비싸서거든요. 그럼 말씀드렸듯이 넷플릭스가 그렇게 떨어진 게 너무 PER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떨어진 거였다면 지금 이제 미국 증시나 뭐 세계 증시들이 조정을 좀 받았다고 하지만 그게 PER이 거의 20배 나오거든요. 근데 우린 10배란 말이에요. 특히 작년 실적 기준으로 해도 10배 겨우 조금 넘습니다. 그럼 이제 너무 심한 디커플링에서는 팔 게 별로 없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고 네. 두 번째는 이제 실적 대비해서 싼 종목들을 고르기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쉽다라는 점입니다. 실적이 있다라는 건 결국은 뭐 시장이 불안할 때 덜 하락하기도 할 거지만 튀어 오를 때 나중에 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 반등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과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무조건 떨어지느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. 실적이 잘 나오면 금리가 올라갈 때 오히려 주가가 더 잘 가는 경우가 많은데 넷플릭스는 실적이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가이던스를 준 거고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라는 가이던스를 주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말 많아요. 네. 거짓말도 아니고 그렇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반도체 얘기를 또 그래, 비빌 언덕을 또 찾으시는군요. 네, 오랜만에 반도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때 그럼 반도체를 바로 넘어갈까요? SK 하이닉스 뭐 얘기 준비하신 것 같은데. 맞나요? 네, 뭐 주간 수익률로 보니까 코스피가 3% 빠졌는데 하이닉스는 7%가 빠졌어요. 7% 떨어졌다고요? 너무 과해요, 일단은. 네. 그것만 봤을 때는 일단 그렇구나 좀 과하구나라는 느낌은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유가 조금 별로 없습니다.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받쳐줄 것 같다라고 하거나 가이던스가 무너지지 않는 상황이거나 내가 원래 있던 가이던스에서 오히려 상향될 수 있는 상태라고 본다면 그 환경이 맞는지만 확인을 해보신다면 분명히 지금도 싼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라는 거고 올해 디램 가격 전망치가 보니까 원래는 이제 9% 하락이었는데 5% 하락까지 상향 조정이 됐고요. 조정폭이 조금씩 미세 조정이지만 좀 줄죠. 그렇죠. 줄고 있고요. 이게 전 더 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이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니까 딱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가격은 일단은 최근에 이제 오르는 것 같은데 올해 디램 수요가 데이터 센터 서버형 주문이 늘어가지고 20% 넘게 늘어난다라고 하고 SK하이닉스는 또 인텔 랜드 사업부를 또 연결 실적으로 잡는 문제도 있으니까요. 그렇다면 P도 되고 Q도 된다. 그러니까 가격도 되고 양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가격이 그래도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좀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코로나 때문이죠. 뭐 중국 시안 쪽이 이제 봉쇄를 했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삼성전자가 웨이퍼 투입량을 시안 공장 쪽으로 축소했다라고 합니다. 투입하는 걸. 그렇다는 거는 앞으로 생산을 조금 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뭐 반증이 될 거고요. 또 마이크론도 디램 후공정 라인의 생산 인력이 반밖에 못 들어간다고 한다는 소식이 있어요. 그러면 역시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. 그럼 가동률이 떨어지면 뭐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나 어쨌든 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인위적이지는 않지만 약간 공급을 좀 조절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방어하는 그렇죠. 그런 전략들이 좀 보이죠. 그렇죠. 그리고 게다가 이제 공급을 만약에 일부러 조절하는 건 아니더라도 뭐 말씀하신 그 뭐 조절되면 뭐 되는 거니까요. 뭐 조절 그렇죠. 네. 그렇죠.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재고가 많아가지고 재고 조정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세트 업체들은 생산 업체들이 재고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와서 야 빨리 줘, 먼저 줘. 왜냐하면 최근에 반도체 때문에 한번 뭐 품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힘들었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라도 일단 쌓아놓으려고 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생산하는 업체 쪽에서 지금 고정 가격 얼마인데 이 계약 가격으로는 안 된다. 네. 좀 더 줘라. 그러면 어쨌든 가격의 협상력 자체가 이 공급자에게 넘어가는 거거든요. 네, 셀러스 마켓. 그렇죠. 그렇다면 이제 충분히 뭐 P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이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는 Q는 뭐 정해져 있다고 치더라도 미리 땡기면 나중에 안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하면 그래 뭐 Q는 정해져 있다고 쳐도 P가 올라간다라는 건 결국은 내 실적이 올라간다는 뜻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지금같이 좋은 환율 파는 입장에서 보면
괜찮죠. 좋은 나중에 환율이죠. 바꾸면 좋은 어차피 환율이니까. 이제 비싸게 더 올 테니까. 1,200원 근접한 환율에 비싸게 팔아버리면은 네. 그 수익성의 그 산출된 그 뭐 기업 실적이라고 하는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뭐 2Q 내지는 3Q부터 쭉 또 빨리 그쵸. 올 수 있는 급격하게 올라갈 것 같고요. 그거를 지금 주가는 전혀 반영을 못하고 툭 떨어져 버렸다 이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뭐 이게 메타버스가 요즘 뭐 이제 또 핫하다가 뚝 떨어졌네 뭐네 하지만 은근히 또 이 데이터 서버를 갖고 있는 이 업체들은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게 정말 돈이 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방송을 통해서도 부정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기류가 어쨌든 메타버스 플랫폼 정도는 만들려고 한다면 서버의 증설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서버 업체들이 대폭적으로 증설을 하는데 D램을 갖고 있는 재고는 기존에는 뭐 한 달 반 정도, 한 8주에서 9주 정도를 갖고 있었다면 지금 한 6주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 쌓여있는 내 곡간도 줄어들 있다라는 건 데이터 서버 업체들도 역시나 밖에 나가서 또 반도체를 사다가 쌓아놔야 되는 요인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. 특히 이제 뭐 메타버스라는 걸 제가 뭐 테마적인 입장에서 접근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. 반도체가 앞으로 더 많이 쓰인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해보신다면 충분히 괜찮을 거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은 뭐 미국에도 반도체 기업들이 요새 주가가 안 좋지 않느냐 네. 그러면 우리도 안 좋을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앞에서 설명한 거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2021년 작년 시작보다 지금의 주가가 안 좋습니다. 네. 근데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시작보다 뭐 한 30%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신고가를 며칠 전에 내고 그 다음에 떨어진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그거랑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. 결국은. 그럼 지금은 아까도 나스닥이 떨어졌으니까 싼 거를 찾아야 된다. 너무 PR이 높으면 안 된다. 가이던스가 하향되고 있어도 안 되고 우리가 원래 생각했었던 그 꿈을 찾아 먹으려던 것보다 좀 작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건데 이미 너무 쪼그라들어 있는 기업들은 만약에 실적 가이던스만 괜찮다고 한다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건 맞지만 물론 이제 뭐 반도체라고 하면 또 반도체 얘기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네. 적어도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어쩌면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논리가 명확하니까 그죠? 지금 당장을 볼 거냐 아니면 미래를 볼 거냐인데 미래를 봐야 된다. 네. 당장 보면 주가가 어려우니까 뭐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네. 또 이제 비교하는 그 피어를 이제 미국의 이제 주가 조정을 같이 투영시켜서 오를 때는 또 그걸 안 하고 떨어지면은 그렇게 비유를 하잖아요. 그쵸. 근데 이게 모를 때는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못났나 봐라고 하는데 네. 또 저쪽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더 못났나 봐 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.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뭐 비중이라든지 어떤 역할이 마이크론이 뭔데요?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걔네 사실. 네. 근데 우리가 더 좋은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듯이 북한이 미사일을 자꾸 쏘니까 내전하는 나라에 있는 그런 기업일 거야 라고 하고 무서워하는 입장만 조금만 우리가 그 시야만 거둘 수 있다면 사실은 엄청 싼 기업이죠. 이렇게 쌀 수가 있는 싶을 정도로. 네, 네. 네. 자, 그러면 그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, 공급망, 서플라이 체인. 네. 뭐 매번 제가 또 뭐 저도 이 창의적인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거기에 엉켜 있는 네. 하이닉스와 친구들. 저도 오늘 이제 그런 하이닉스와 친구들에 대해서 물론 좋아하는데 네. 굉장히 좋아하고 장비주들도 좋아하는데 오늘도 왠지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어떤 종목이 하나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그렇죠. 했었는데 1+1이니까 우리는. 네, 근데 이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이유는 지금은 이 중소형주를 하기가 그냥 예비 종목으로만 네. 달아놓고. 그래도 중소형주는 조금 한번 이번 주는 빼고 다음 주부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이제 설 지나고 그 다음부터 좀 작은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설 지나고 연휴잖아요. 그리고 또 뭐 물론 한 이틀간 열리고 또 그 네. 다음 주, 그러니까 그쵸, 네. 다음 주에 이제 나오실 텐데 미리 그래도 하나 좀 아니요 그냥 안 하시는 게 안 나아요. 해요? 진짜로 적어놓고 적어놨었는데 지금 말해봐야 이게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드릴 것 같아서 그래요. 네, 진짜 그렇게 심플하게. 생각해서 아침에 오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이 얘기를 빼버릴까요? 어차피 물어보실 것 같은데 써놓기도 써놨고 네. 할까 말까 하다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. 네. 오늘 너무 빨리 끝나는데요.
그런 날도 있어야죠. 그래요? 알았어요. 네. 뒷코너들이 다 밀린단 말이죠. 자, 그러면 박재현 대표는 이제 다음 주 설 연휴 보내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네, 보는 걸로. 알겠습니다. 그때는 또 새로운 기업들이 있을 거니까. 그땐 좀 더 반짝반짝하는 기업들로 많이 갖고 올 테니까요. 네. 이번 알겠습니다. 주까지는 좀 차분하게 그럽시다.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. 자, 선문으로 들어서 JYP 클럽 박재현 대표랑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